여기선 마음껏 속풀이 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이를 돌보는 남편을 믿었던 게 큰 실수였을까요? 그날의 기억만 떠올려도 아직도 가슴이 찰렁 내려앉습니다. 주말 오후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던 중이었어요. 13개월 된 아기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해서 눈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집안 대청소도 해야 하고 시댁에 가져갈 김치도 담가야 해서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남편은 흔쾌히 아기를 보겠다고 했어요. 평소에도 육아에 적극적이었던 남편이라 안심하고 맡겼죠. 그런데 아기랑 거실에서 놀던 남편이 어느 순간 소파에 누워서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잠깐 눈을 붙이는 줄 알았어요. 아기도 아빠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부엌에서 김치 양념을 버무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중간중간 거실을 보면 남편이 소파에 누워있고 아기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보여서 안심했죠.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저는 김치를 담그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문득 거실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였어요.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니 아기가 베란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있었어요. 이마가 시퍼렇게 부어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베란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4시간 동안이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 사이 아기는 베란다까지 기어나가서 문턱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만약 그때 아기가 베란다 난간 쪽으로 갔더라면? 생각만 해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저도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건 아닌지 자책했죠. 하지만 이건 정말 큰 교훈이 되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기를 돌볼 때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듣게 되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색이 달라지셨어요. 아기의 이마가 시퍼렇게 된 걸 보시더니 한숨부터 깊게 내쉬시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우리 아들이 어릴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대요. 그때 시아버님이 아이를 봐주시다가 잠깐 조시는 사이에 아들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나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그 뒤로 절대 남편한테 혼자 아이를 맡기지 않으셨다고. 시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마치 저를 탓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왜 남편한테 아이를 맡겼냐고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께서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기를 봐주시겠다고. 처음엔 고마웠죠. 하지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아기 옆에만 가도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셨어요. 너는 일이나 열심히 해라. 아기는 내가 볼 테니.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남편도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아기한테 다가가려고만 해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게 된 거예요. 급기야 어느 날 남편이 폭발해버렸어요. 내가 아빠 자격도 없냐고.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아이를 못 안아보란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취기에 젖어 흐느끼는 남편의 모습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여보, 나 정말 미안해. 그날 내가 실수했지만 우리 애한테 이렇게까지 멀어지고 싶진 않아. 남편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께 찾아가서 긴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 시어머니께서 그제야 털어놓으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날 계단에서 떨어진 남편이 3일 동안이나 의식불명이었다고 해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됐지만 그때의 공포가 시어머니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너무했지. 우리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그때 일이 너무 무서워서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겁이 났어.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남편을 제지하지 않으셨고 대신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조언을 해주셨죠. 아들애기랑 놀 때는 바닥에 앉아서 놀아라. 소파에 기대면 자기 쉬우니까. 남편도 달라졌어요. 아이를 돌볼 때면 휴대폰도 멀리 두고 TV도 끄고 오직 아이에게만 집중하더라고요. 가끔 피곤할 때면 저나 시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죠. 여보,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애기 보기 힘들 것 같아. 도와줄 수 있어? 시어머니의 트라우마 남편의 죄책감제, 불안감. 우리는 그 모든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하기로 했죠. 지금은 아기도 3살이 되어 말도 잘하고 위험한 것도 스스로 조심할 줄 알아요. 남편은 여전히 육아에 적극적이에요. 다만 이제는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죠. 시어머니도 주말마다 오셔서 손주와 아들이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세요. 그날의 사고는 우리 가족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육아에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는 걸,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